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렇게 PBR 밴드가 저평가까지 왔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도 더 이상 하락은 쉽지 않다. 그러면서 공매도 청산을 하는 거지요. 포스코 홀딩스가 남아있는 공매도 비중이 0.1인데 코스피 평균 공매도 비중이 0.18입니다. 즉 다른 코스피보다도 더 공매도가 이제는 줄었다는 겁니다.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조정받았는데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포스코 홀딩스는 충분히 매수 위치가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일단 펀더멘탈 얼마나 저평가인지 그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빨간색은 포스코 홀딩스 주가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PBR 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PBR은 자본 총계하고 주가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하고 주가 시가총액하고 똑같으면 1배가 됩니다. 이게 적정 주가라고 보는데 자본 총계가 훨씬 크게 되면 1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자본 총계 나누기 시가총액이니까. 그러면 자본 총계가 시가총액보다 크다. 그러면 청산을 해도 여러분 주가 가격보다 돈을 더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배 이하는 저평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은 좀 더 저평가되어 있는 측면은 있지만 지금 이렇게 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0.4배 이하입니다. 정말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요 라인 0.4배 이하일 때는 보면 2020년도라든가 2022년도 0.4배 이하에서는 다 강하게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저평가돼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항상 뭐 대형주라는 것은 밀짚 모자는 겨울에 살았고 이렇게 저평가가 되고 있을 때 사놓고 또 시간에 투자하신다면 수익으로 이어지는 게 많고 그게 지금 보시는 그래프다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저평가까지 왔다는 것은 정말 많은 악재들이 다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철강 가격 하락이라든가 또 캐점에 따른 2차 전지 둔화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까지 왔고요. 여기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나빠질 수 없는데 뭔가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는 악재는 서서히 반영되기는 어려운 위치다. 그만큼 저점 위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물론 과거처럼 빠르게 상승을 할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지 그건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지금이 저점 위치다. 그건 밴드를 보면 우리가 뭐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면 가장 먼저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에서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뭐 업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맨 먼저 앞에서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공매도입니다. 공매도. 이렇게 PBR 밴드가 저평가까지 왔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도 더 이상 뭐 하락은 쉽지 않다. 그러면서 공매도 청산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포스코 홀딩스가 공매도 비중이 0.1입니다. 0.1. 남아있는 공매도 비중이 0.1인데 코스피 평균 공매도 비중이 0.18입니다. 즉 다른 코스피 보다도 더 공매도가 이제는 줄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저점까지 왔다 연결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공매도 쳐서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다른 코스피 평균보다 공매도 비중이 낮아진 겁니다. 그건 또 요거로 보면 저점 위치다. 요것도 같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역시 철강 부분입니다. 철강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에 맨 오른쪽 중국 품목별 유통 가격입니다. 오른쪽 보면 거기에 뭐 작은 걸로 보면 중국 여령가, 중국 내년가, 중국 철강가 이렇게 쓰였듯이 요 그래프는 중국 철강 가격입니다. 품목별. 그래서 오른쪽 거 보면 확 떨어졌다가 다 반등이 나 있습니다. 그 전까지가 확 8월 달 정도가 됩니다. 확 가격이 하락을 했다가 전체가 반등이 나오고요. 8월 달에 보면 중국이 이제 더 이상 제철소 짓지 말라는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는 더 이상 물량이 늘어나지는 않겠죠. 제철소를 못 짓게 하는 고시가 나오고 그리고 중국 부양책도 뒤에 뒤따라서 확 나왔죠. 그 영향으로 철강 가격이 중국에서 확 튀어 올랐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중국 철강 가격은 1분기에서 2분기 지나면 우리나라에 반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8월 달에 저점을 잡았으니까 반영될 확률이 높겠죠.
그게 단적으로 보여지는 게 어떤 게 있냐고 하면 1월 달에 포스코가 열연이나 호판 가격을 톤당 3만 원 인상을 했습니다. 기존까지는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인상을 했다. 그 얘기는 우리나라 품목별 유통 가격도 보면 바닥을 찍고 이제 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기존까지 중국 저가 철강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가장 어려웠던 포스코에 살짝 희망이 보인다. 철강. 그래서 뭐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 요게 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요렇게 철강 가격을 인상을 하게 되면 실적 측면에서도 좋아지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뭐 한 번에 확 좋아지기는 아직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경기도 아직은 뭐 확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다음 분기 실적을 한번 볼게요. 철강 부분이 워낙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실적을 보게 되면 내년 1분기입니다. 내년 1분기 보면 이익이 살짝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요건 철강 가격 1월 달에 인상했는 게 포함이 되고요. 대신 1분기에도 한 700억 가량 일회성 비용을 처리를 하는 게 있는데 요거까지 포함해서 연결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살짝 좋아지고요. 물론 4분기는 컨센서스보다 하회할 거다. 실적이 좀 안 좋을 거다. 그러면 일단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관심을 가져도 늦지 않다. 4분기 실적도 뭐 조만간 나올 거니까요. 뭐 그런 설명도 있고 1분기 때 조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보면 철강적인 측면 또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면 거의 바닥을 잡고 살짝 좋아진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또 2차 전지하고 관련이 돼 있잖아요. 특히 포스코 홀딩스는 리튬 직접적으로 생산을 하니까 리튬 가격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리튬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리튬 가격인데 제가 이렇게 까만색으로 표시됐는 게 현재 리튬 스팟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위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 리튬을 만드는 원가입니다. 원가. 그래서 보면 레피도라이트나 중국 제련 같은 경우는 원가보다 리튬 가격이 더 삽니다. 즉 만들면 만들수록 적자가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튬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더 하락하기는 어렵다. 벌써 중국 CATL 같은 경우는 화목 중단, 생산 중단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반등을 할 걸로 보고요. 그래서 리튬 가격은 지금이 가장 바닥이다. 그리고 또 유리한 것은 이 그래프에서 가장 왼쪽에 보면 남미 연호 리튬 가격입니다. 생산하는 거 보면 가장 비용이 낮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아르헨티나 남미 연호지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이 있다는 겁니다. 리튬에서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그만큼 유리한 측면도 있고, 그래서 리튬 가격은 지금 저점에서 올해부터 점진적인 반등을 기대를 하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도 리튬 가격, 그 다음에 앞에 설명드린 철강 가격 어느 것들을 보더라도 바닥을 잡고 반등을 기대할 수 있고, 특히 트럼프가 와서 2차 전지 뭐 보조금 혜택 이런 것도 나왔지만 또 하나는 중국 배제하겠다. 이것도 명확히 했거든요. 그러면 원료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되면 나머지 생산이 되는 뭐 리튬은 프리미엄 가격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의외로 올해 좀 더 중국산을 제외한 리튬은 좀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포스코 홀딩스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 홀딩스 충분히 저점 메리트가 있는 위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월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홀딩스 월봉 차트인데 보면 2023년 2차 전지 수혜를 타면서 정말 불을 뿜고 상승을 했다가 2차 전지가 없을 때, 그러니까 뭐 신사업이 없을 때 위치만큼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신사업 2차 전지 밸류가 거의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2차 전지가 올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그런 것들이 확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또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는 위치다 보여집니다. 따라서 포스코 홀딩스는 뭐 기본적으로 0.4배 정말 저평가 위치고, 여기에 공매도가 크게 감소하면서 다른 코스피보다도 공매도도 적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철강도 업황상 바닥을 잡아가고 리튬도 바닥을 잡아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소형 2차 전지 종목 중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2차 전지 뭐 장비 섹터들 보면 또 많은 섹터가 있는데 사실 하나하나 연구를 하기에는 또 쉽지는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가 나면 실적들을 전부 다 쫙 통계를 내거든요. 엑셀 파일에 관련주들 어떻게 통계를 내냐 하면 살짝 보여드리면 아직 4분기 실적은 발표 안 났으니까 3분기 실적 보면 뭐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들 쭉 옆에 있고 또 옆에 보면 작년에 비해서 맨 가에 보면 영업이익이 증가됐는지 적자로 바뀌었는지 쫙 나오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되고 또 자본 총계 또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쫙 나열을 해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 보거든요. 요거 만들어 보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관련 업종 중에 다 비교를 하고 그 중에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 하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지나고 보면 이런 종목들이 훨씬 주가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적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재작년 3분기보다 작년 3분기 좋아진 기업은 한 두 종류 보면 코윈테크나 엔시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일 수는 있는데 요 두 종목 정도가 좀 눈에 띄게 좋아졌고요. 여기에다가 자본 총계가 부채보다 더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황이 어렵지만 자본 총계가 크다는 것은 또 그래도 안정성도 있다. 그래서 부채가 더 큰 기업은 또 약간 피하고요. 그럼 이제 3분기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10보다 낮은 또 저평가고 또 재작년보다 작년 3분기가 영업이익은 또 좋아졌고 요렇게 보고 또 두 종목 중에 두 종목 다 특징이 있던데 보니까 전고체 관련주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전고체가 나오면 또 게임 체인저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본업도 잘 되고 또 미래를 위한 전고체 관련주다. 요런 것까지 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중소형 2차 전지 장비주들은 여기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그 중에 가장 저평가는 코윈테크니까 코윈테크 차트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코윈테크 차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차트를 이렇게 보더라도 에코프로비엠 앞에 차트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9월 달부터 계속 저점을 깨고 하락을 해갑니다. 2차 전지. 그런데 코윈테크는 더 이상 하락을 하지 않고 있지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바닥을 먼저 잡고 버틴다. 또 실적도 먼저 좋아졌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거래량이 한번 나오면서 상한가가 갔죠. 요때 전고체 배터리 장비 납품을 했다. 물론 아직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지는 않고 시제품에 대한 납품이지만 요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먼저 납품했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본격적인 양산이 되면 여기에 몰립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안정성이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제품에 납품 들어가는 기업들이 뒤에는 훨씬 유리한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붉어지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나쁘지 않고 또 차트적으로도 다른 2차 전지 차트보다는 강하다. 그런 측면에서 중소형주, 코윈테크 설명을 드리고요. 늘 뭐 설명을 드리지만 중소형주들은 뭐 강한 상승보다는 늘 아직은 2차 전지가 업황이 확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훅 움직이면 또 수익 실현하고 또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한다. 그래서 큰 랠리보다는 점진적인 상승 정도에 놓고 바라본다. 요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보게 되면 요건 뭐 미래에셋 리포트인데 2차 전지 전략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요 그래프는 다른 게 아니고 맨 왼쪽은 테슬라 4680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LFP 배터리, 저가형 배터리죠. 지금 뭐 워낙 사지면서 좀 캐파를 늘려가는데 저가형 LFP 배터리 요렇게 냈는데 리포트에서는 겹치는 부분에 또 관심을 가져보라 요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쪽이든 좋아지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 안쪽에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이 겹치는 부분 기업들이니까요. 참고를 하시고 또 리포트 내에서는 탑픽으로 대주전자재료 그 다음에 LNF, PNT 요렇게 설명을 드리고 PNT라든가 요런 것들은 뭐 겹치는 중간에 위치를 해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도 중간에 겹치는 종목들이다. 그래서 요런 전략도 있다. 뭐 요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 보시면 2차 전지 바라볼 때 또 도움이 되실 걸로 보여집니다. 올해 주도주 매수 기법 공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 처음 올해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또 유동성 또 수급 측면에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유리할 거다. 요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중소형주들은
어쨌든 경제 상황이 약하면 전반적으로 뭐 실적이나 업황이 나쁜데 그런 종목들 속에서도 먼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쉽게 말해서 기업들에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큰 돈들이 움직이는 기업. 쉽게 말해서 전환사채. 전환사채는 채권이니까 빚을 빌려줬는데 이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주식으로. 그러면 부채가 자본금으로 바뀌니까 회사는 좋아지게 되는데 바뀐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환이 될 때 주당 얼마에 전환되는지 이런 것들도 공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주당 전환 가격하고 주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한번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환사채 50억이 주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50억 가지고 있는 세력이 주당 전환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요렇게도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뭉칫돈하고 움직인 가격하고 주가가 비슷하다. 그러면 세력하고 나도 비슷한 가격에 주가 매수한다. 요런 관점에서 돈의 관점에서 요런 전략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쉽게 말해서 회사 대표. 회사 대표가 시장에서 주식을 장내 매수한다. 여러분들처럼 돈 주고 같이 매수한다. 회사 대표가 그냥 매수하지는 않지요. 이렇게 회사 대표가 매수할 때 같이 매수를 해놓으면 지나고 나면 수익으로 가는 게 훨씬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공시 중에 회사 대표가 매수할 때 보면 회사 대표가 장내 매수라고 표현이 딱 나옵니다. 사실 이게 공시 이마핫한데 작게 나왔어. 보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뭐 알려주면 좋지만 잘 안 알려주는 측면도 있고요. 요런 것들. 또 아버지가 대표인데 자식에게 정려를 한다. 정려를 할 때는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세금이 적거든요. 그러면 정려를 할 때 보통 바닥을 형성을 한다. 요런 것들. 요건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장내 매수가 어느 부분에 있고 요거 자세한 거 저 이희경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제가 또 자세하게 기법들 또 나열이 돼 있으니까 또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이 또 오셔서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중소형주 매매에는 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판단이 됩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작년에 너무너무 어려웠지요. 하지만 올해는 다를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을 보면 짝수 연도에는 많이 하락을 하고 홀수 연도에는 훨씬 크게 상승을 하는 게 항상 이어져 왔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주가가 저점을 잡고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또 국장 또 뭐 어렵다 하시지 마시고 올해 반드시 기회가 있으니까 다들 힘들 내시고요. 그리고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